클래식 음악 강의하러 온 여자 같지 않고, 예, 왠지 느낌은 막 뽕짝 가수 같고, 그래서 웃으신 거죠? 네. 예, 목소리만 보면은 막 그런 느낌 있어요, 그죠? 예, 아까 깜짝 놀라셨죠? 1박 2일 할 때. 예, 분위기가 좀 엄숙해서 다른 건 안 시켜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클래식의 음악의 세계로 좀 빠져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온라인 강의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 소리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텐데, 여러와 같은 박수, 거기에 여러와 같은 박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들이 다 주최측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앞에 앉으셨던 분들은 저는요 정말 자리가 정해져서 이 자리에 앉으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학습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2시간 동안에는 우리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분께 좀 고생 좀 해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두 분은 또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나만 찍힌 거 아니야? 네, 두 분 찍힌 거예요. 네, 강사랑 이게 아이 컨택 자리니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양옆에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CS 솔루션 최정아와 함께하는 클래식의 뮤즈를 만나다. 여러분, 뮤즈는 그리스의 음악의 여신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200년, 300년 전에는 재단에 바쳤던 성스러운 음악들이 과연 100년, 200년, 300년을 지나서 지금 현재 2021년 11월하고도 16일 우리가 듣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살아남았던 이 음악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클래식을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지요? 그쵸?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라고 지난번에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리포터. 왠지 느낌 있지요? 그런 거 같기도 하지요? 아니에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러시아의 별 차이콥스키가 연주한 사탕요정축 호두깎이 인형의 한 테마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게 알아왔던 이런 곡들이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가을도 익어가고 이제 다가오는 겨울은 쓸쓸하고 그 쓸쓸하고 고독한 이 계절에 나의 감정도 한번 실어보는 그런 음악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허락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2차 접종 완료한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실사에 경고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붉은 립스틱을 발랐거든요. 어떻게 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음악 듣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2시간은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귀 활짝 여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은 누구의 곡이냐면 바로 이 사람의 곡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죠? 야, 역시 젊으시다. 우리 선생님도 아시죠? 그럼요, 알 법한 나이신데, 그죠? 그럼요. 이 누구예요, 누구? 이문세예요. 자, 그러면 이문세 곡 중에 무슨 곡 들어볼까요? 라고 지난번에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난 아직 모르잖아요. 요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많으신 거라고. 우리는 좀 젊죠? 딱 보니까 나보다 좀 어려 보여. 그럼요. 내가 딱 보니까 동생이야. 우리 동생은 또 이렇게 딱 보는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우리 이문세의 노래 중에. 가문연가. 이분 나이 많으시네요. 보통은 나이 젊으신 분들은 붉은 노을 이런 거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오빠야. 나보다 오빠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들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 계절에 딱 어울릴 만한 이문세의 곡 준비해왔거든요. 바로 옛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옛사랑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많은 곳에 가서 이 얘기 딱 하면 여자분들은 한숨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왜냐면 마음속에 있는 그 녀석이 막 떠오르거든요. 예, 집에 있는 그 녀석 말고요. 그죠? 예, 이렇게 아련한 옛 추억이 있을 법한 그런 명곡이니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 시작해 볼게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람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곡은 이문세가 부른 옛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참 가사도 서정적이고 선율도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곡을 부른 가수의 이름은 이문세 씨예요.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작곡가는 따로 있었죠. 이들은 20년 지기의 영원한 우정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계의 역사에서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부르기로도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곡을 만든 작곡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인터넷 뒤져봐야지. 그럼 빨리 뒤져보셔야죠. 예.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영훈? 조금만 크게. 이영훈? 이영훈! 와우!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걸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젊은 분들이 주영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영훈 씨를 알 정도면 음악의 조예가 남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요 네 분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음악의 신동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악에 대한 질문은 저기 카메라를 두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맞아요. 이영훈 씨예요. 자, 그런데 이 이영훈 씨는 원래 직업이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원래 직업은 따로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진짜 질문입니다. 자, 이 이영훈 씨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언니, 제발 대답해줘요. 예, 왜 가사도 서정적이고 선율도 좀 아름답잖아요. 와우, 처음 들어봐요. 예, 죄송해요. 예, 시인은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국어 선생님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예, 여러분, 이 이영훈 씨의 원래 직업은 무명 화가였어요.
무명 화가였어요. 그런데 이문세와 이영훈 씨가 정말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던 추억 같은 명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문세는요, 가요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가수는 맞긴 맞아요. 왜냐면 1980년대에 난 아직 모르잖아요로 일약 스타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후속곡을 못 만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아직 모르잖아요로 일약 스타가 됐는데, 이 난 아직 모르잖아요라는 곡은 가요계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최초로 발라드 곡 중에 카세트 테이프 몇 개 팔렸던가 집계됐던 곡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의 공존의 히트곡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히트를 쳤던 가수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후속곡을 못 만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대중 사이에서 잊혀져가는 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을 합니다. 제발 나에게 명곡을 만들어줄 작곡가를 좀 소개시켜달라. 막 이러면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그런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아는 지인이 추천을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화가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한번 지켜봐도 그림에 재능이 없어 보인대요. 그런데 화가를 하고 있는데 걔가 가끔 가다가 음악을 할 때 보면 남다른 재주가 느껴져 보인다는 거죠. 모르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난 잘 모르니까 너 한번 만나볼래? 뭐 이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이문세는요, 이영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 날을 방송에 나와서 고해성사 하듯이 눈물을 한껏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이영훈 씨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첫 번째로 돌아오는 기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 TV 프로그램 방송에서 내 친구 이영훈을 기억하며 이러면서 얘기를 쭉 이어가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또라이라고 생각했대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가인데 그림에 재능이 없어. 근데 음악에 남달라. 뭐 이러면 또라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만나기 전부터 선입견은 또라이 같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뭔가 음악을 한다고는 하는데 게을러 보일 것 같다. 그런데 처음에 화실을 딱 도착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도착한 그 화실은 너무나 깔끔했고요. 정리정돈이 너무나 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연상하고 딱 들어갔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피아노의 선율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문세는요, 가슴이 콩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는 없었대요. 그리고 그 피아노의 선율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곡이지?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떠올려지진 않아요. 근데 선율은 너무 아름다워. 순간 이문세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이영훈 씨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연주한 이 곡, 혹시 당신이 연주한 이 곡이 당신이 만든 곡이라면 혹시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문세와 이영훈이 처음으로 의기투합해서 이게 대중 사이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명가수가 될 수 있었고 작곡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문세와 이영훈 씨가 처음으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졌던 그 첫 번째 그 명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다 뵙기에도 벌써 여자 좀 많이 꼬셔봤을 것 같아요. 그냥 꼬신다고 해줘요, 제발. 그냥 해줘요, 그냥. 어제도 꼬시셨죠? 그냥 했다고 해요, 제발. 여자 꼬실 적에, 요게요, 여자 꼬실 적에 한두 번쯤은 불러봤을 법한 그런 명곡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자 꼬실 적에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 곡을 알려주세요. 어제도 꼬셨다면서요? 그 곡은 바로 소녀라는 곡입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노래도 못 부르겠죠? 그쵸? 그 이후로 이들은 20년지기 영원한 우정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부르기로도 유명한 작곡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의 장르가 있죠. 이 곡의 장르는 대중가요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가요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제목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뭔가 막 공감적 이입이 되잖아요. 옛사랑, 그러니까 아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술 한잔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녀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사가 있어요. 눈 내린 날에 그추어 광화문에 그추어. 아마 이 곡에 사연이 있는 분은요, 그 시간 그 공간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을 장르는 클래식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딱 벌써 고급죠. 고급지니까 연주회장 많이 가보셨죠? 그냥 갔다고 해요, 제발. 그럼요. 예, 그럼 연주회장 가면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그 곡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해석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잘 들어보래요, 이 곡을. 그러니까 잘 듣다가 보면 저 멀리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정말 그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감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주회장을 갔을 때 정말 그 곡을 들어봤을 때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감동이 느껴졌냔 말이죠. 조금만 밀려오죠. 예, 그래서 제가요 강의를 하면요, 그렇게 제가 클래식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라죠. 대답을 그렇게 잘해요. 강사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학생들이 있긴 해요. 안 했는데?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네요. 저는 지휘자 아닙니다. 저 연주자 아니고요. 전 작곡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무려 제가 클래식 음악 강의를 진행한 지가 벌써 16년째가 됐어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러 그 시향과 지역별 시향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음악을 해석해주는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의 직업이 무엇이냐? 저는요, 여러분, 그냥 강사예요. 네,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는 강사고요. 저는 올해로 강의한 지 21년째가 됐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마추어 애호가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이 음악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게 저의 강의의 일부분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려운 이야기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가교 역할만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게 쉽게 따라와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보통 한국 사람들 느낌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그래 한번 나한테 한번 강의 잘해봐, 내가 평가해볼게 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음악으로 힐링하시는, 평가가 아닌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 음악에 대한 설명의 난이도를 최상의 난이도부터 최하의 난이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한 16년 강의했는데 뭐 제가 그런 수준 차이 못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듣기 평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요게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야지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는 수준을 아니까.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쫙 둘러봤는데 여기에는 곡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 이렇게 쫙 들어봤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은 여기 있는 곡들 다 한 번씩 들어봤지요? 그냥 들어봤다고 해야죠. 예, 그럼요. 예, 다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맥도널드 CF 있잖아요. 이 맥도널드 CF에는 어마무시한 클래식 곡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곡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맥도널드는 전 세계 183개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똑같고요. 그 다음에 BGM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CF를 만드나 한국에서 만드나 본토인 미국에서 만드나 단지 그 나라의 모델만 다를 뿐이에요. 전 세계에 어떤 곡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삼천원 행복의 나라에 오시면 모든 햄버거는 3,000원 이라고 얘기하는 이 곡은 로시니의 윌리어텔 서곡입니다. 여러분, 서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페라가 개막이 되기 전, 커튼이 올려지기 전 그 공연의 첫 번째로 울려 퍼지는 그 첫 곡을 우리는 서곡이라고 하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근데요, 요게 잘만 보면은요, 유머 1번지 세대들은 되게 익숙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우리 선생님은 유머 1번지 세대 맞지요? 그냥 맞다고 해줘요 제가. 이게 유머 1번지 세대들은요 이 곡이 더 익숙해요. 어렸을 때 이런 걸로 많이 놀았거든요. 사치게 사치게 삭삭포 사치게 사치게 삭삭포 이러면서 놀았던 이 곡이 바로 윌리엄 텔 서곡이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CF 곡에는요 많은 클래식 곡들이 숨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요거 먹으면요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는 사 먹어도 이런 불량식품 사 먹냐. 아침에 먹으면 저녁까지 이빨까지 시꺼매지는 이 쪼스바. 이 쪼스바의 첫 번째 소절이 바로 클래식 곡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 강의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은 바로 영화 조스 OST의 주제가라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어요. 그 영화를 알 정도면 나이가 많으신 거라고. 네, 여기 우리 동생은 조스 영화 모르죠? 그럼 모르지. 우리 동생 모르지 우리 동생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조스바의 첫 번째 소절이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면 쿠쿠밥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쿠쿠밥솥이요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옛날 CF를 다시 리뉴얼해서 만들잖아요 요즘에. 예, 다시다 마미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요즘에 BGM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연 어떤 곡이 숨어 있는지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소절은 쪼스바, 두 번째 소절은 쿠쿠밥솥이고요. 어렸을 적에 음악 감상 시간에 한두 번쯤은 시험으로 봤을 법한 그런 명곡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곡인지 들어볼까요? 불을 지배하라 쿠쿠밥솥이라고 얘기하는 이 곡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의 제목을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곡가가 존재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수가 음반을 출원하게 되면 가수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승기가 음반을 발매해요. 그럼 이승기 뒤에는 번호가 붙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작곡가가 있어서 작곡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르작은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총 9곡 작곡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드보르작의 교향곡 9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수가 음반을 출원하면 1집, 2집, 3집, 4집 이런 뒤에 번호가 붙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가수가 음반을 출원하게 되면 거기에는 트랙의 번호, 즉 음원의 번호가 붙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이승기가 1집을 발매하면 그 1집 안에는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 옛날에는 악보로 출판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드보르작의 교향곡 9집 안에 1번 악보, 2번 악보, 3번 악보, 4번 악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제목을 읽는 방법이에요. 요거 바뀌지 않아요. 바뀐다면 뭐만 바뀌느냐면 여기에는 곡의 종류만 달라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드보르작의 9집의 신세계 소나타 4악장, 협주곡 4악장, 아니면 오라토리오 4악장 이렇게 곡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에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제목을 읽는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네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노재석 주인님이 엄청 저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전화를 계속 주셨어요. 위원님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막 이러면서 정말 저한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서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3시에 시작은 하지만 일찍 끝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내도 됩니까? 그랬더니 5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좀만 일찍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근데 일찍 끝나는 것도 내 탓은 아니다. 여기에는 교육생분들의 공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제가요 앞에서 보는 것보다 좀 멀리서 보는 게 좀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주황 색깔 이렇게 탁 이렇게 예, 마스크 줄을 해주신 우리 사장님께 질문 한번 제가 또 그쪽 정도가 또 딱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 사장님 제가 되게 이쁘잖아요. 예, 누구 좀 닮았죠? 누구 닮았을까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어떤 데 봤더니 저한테 심진아 닮았다고 얘기해서 제가 강의 깽판 치고 나왔어요. 참고로 박나래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머리 파마 얼마 전에 풀렀어요. 이거 왜 풀렀냐면 펜트하우스에 마두기 닮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푸른 여자예요. 자, 우리 사장님 딱 보니까 어때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예쁘잖아요. 옥주연? 오. 근데 잠깐만요. 기분은 되게 나빠요. 뭔가 옆구리 찔러서 얘기가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참고로 저희 신랑은요.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쫙 닫히는데 고현정이더래요. 대표님 왜 웃어요? 아니 잠깐만. 대표님 이거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요. 강사가 할 수 있는 그 복수가 뭔지 아세요? 네, 너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도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문을 막 열었는데 문이 쫙 열리는 순간 고현정은 온데간데 없이 배현정이.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누구 닮았을까요? 근데 답은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있는데. 늦게 끝날게요. 저 주인님 이거 일찍 못 끝내겠어요. 내가 답을 알려줬는데 대표님 여기에 딱 답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늦게 끝나면 누구 탓이에요? 제 탓 아니에요. 얘 탓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전지현 씨를요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죠. 근데 엽기적인 그녀 안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명곡이 숨어있어요. 근데 이 곡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1위에요. 왜냐면 이 곡을 듣고 있으면 평화롭대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8개의 박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8개의 박자를 변형해서 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개의 박자가 변형을 해서 연주를 해서 이 곡의 장르는 변주곡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곡의 8박자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평화로움 속으로 한번 빠져봐야겠죠? 8배의 마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화, 드라마, 뮤지컬, CF 어느 곳 하나 리메이크가 안 되는 곳이 없고요. 뭐 연주로도 다양하게 연주가 되죠. 요즘에 최신 음악이라고 하는 CD 사이즈로도 연주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야금 버전으로도 연주가 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유명했던 아주 인기의 방송이 됐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이 곡은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명곡을 만들었던 파일벨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어디에 무엇을 치십니까? 저도 초록창에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파일벨 이렇게 쳤거든요. 그런데 파일벨에게 유명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아요? 캐논이에요. 캐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초록창에게 이 파일벨의 캐논을 찾는 그 순간 진짜 유명한 캐논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유명한 캐논은요 바로 이 파일벨의 캐논이 아니죠. 기능도 다양하고 성능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진짜 그 유명한 캐논은 바로 얘예요. 엄청 유명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남성은 두 부류의 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논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로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멋지게 이렇게 타이를 메고 오신 우리 스승님 딱 뵙기에도 벌써 멋져 보이잖아요. 응? 우리 선생님은 캐논 있지요? 그거 있어 보이잖아. 또 우리 동생은요? 없어 보이잖아. 이게 둘이 다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음악의 용어를 브랜드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포르테, 칸타빌레, 안단테, 에뛰드. 제가 에뛰드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요. 에뛰드는 선생님 화장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뛰드가 무슨 뜻이에요? 연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고에서 마지막 성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장을 연습하는 아이들, 에뛰드 하우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팽 곡 듣다 보면 에뛰드 몇 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연습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년, 300년을 살아남았으니까 이 브랜드 역시 오래 살으라는 의미에서 음악의 용어를 브랜드로 많이 쓰는 거로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매우 좋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클래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예요. 우리가 아이 딱 임신해요. 아이 딱 임신하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들어요? 네, 엄마들이 딱 아이를 딱 임신하면 아이야 너는 제발 머리가 좀 좋아지려 이러면서 태교음악 듣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자고 그죠? 네. 그런데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제2의 시작, 예시작.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들어와요. 따로따로 들어와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혼인을 선언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객을 딱 바라봐요. 그러면 주례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들어와.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울려 퍼지는 이 곡. 평생에 딱 한 번 듣는 이 곡. 2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어요? 박영규 씨는 4번 들었대요. 네, 우리 선생님은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아깝네요. 그죠? 근데 그 곡은요, 바로 멘델손이라는 작곡가가 하루는 옛날에서 이어져 온 소설을 읽게 돼요. 작가의 이름을 봤더니 섹스피어였어요. 근데 이 섹스피어 작품을 딱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소설을 곡을 쓰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곡의 장르는 희곡집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 중에 결혼 테마곡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자, 그렇다면 신부 입장곡은 누가 만든 걸까요? 신부 입장곡. 근데 여기 여자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다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은 많이 못 가긴 하는데 코로나 전에 이게 예식장 가고 그러면 신부 이렇게 딱 입장할 때 눈물 안 나세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눈물 안 나요? 난 눈물이 그렇게 나대? 에? 나만 또라이인가? 난 또라이인가 봐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식장 한번 가봐요. 예식장 가면 막 조도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조도 사이에서 신부가 딱 입장할 때 되면 조도가 한껏 낮아져요. 그러면서 신부하고 아버지를 탁 비추죠. 그러면 신부가 한 걸음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저 악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흐르는 눈물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빠꾸하라고. 그러나 그녀는 하염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오페라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바그너가 로헨그린이라고 하는 오페라의 한 테마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진 곡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클래식을 대중 매체화시켰던 매체는 따로 있어요. 이들은 부지런해야 들을 수 있고요. 새벽 5시부터 울립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울리지 않아요. 반드시 빠꾸를 해야 울리는 이 곡. 이 곡은 바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죠.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울리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바가텔의 곡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가텔이라는 뜻은 끈적이는 쓰레기 같은 곡, 짧은 곡의 형식을 이야기하고요. 이 짧은 곡의 형식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소품집이라고 표현이 돼요. 베토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여인이었던 텔레제라는 여인에게 바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베토벤은 악필로 유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번역가가 필기체의 T자를 E자로 잘못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엘리제를 위하여 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해는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토벤을 위해서 모든 음악회가 열렸었으나 모두 다 캔슬이 됐었고요. 어느 곳 하나 베토벤을 축하할 공연이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 딱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고 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베토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랑랑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사랑했던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표기를요, 텔레제를 위하여 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은요, 엘리제를 위하여, 텔레제를 위하여 같은 곡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모든 곡들을 다 들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여기 있는 곡들 다 한 번씩 들어봤죠? 들어봤다, O 아니면 X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다 들어봤다 하시면 O 아니면 X. 그럼요. 다 들어봤어요. 그럼요. 우리 동생도 들어본 거지. 그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곡들을 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요거를요, 음악의 도시였던 비엔나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나 해요. 그 실험이 뭐였냐면 비엔나의 시민들에게 이 곡을 다 들려줍니다. 다 들려주면서요,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이거 다 들려줬는데 너 혹시 이거 다 들어봤니? 이랬더니요, 비엔나 시민들이 10중 8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거 다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들어봤다라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럼 이거 다 들어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거 다 들어봤다면 제목도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비엔나 시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은 난 잘 몰라. 근데 내가 제목을 알아야지 되는 건가?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들어봤고 나 아는 노래야. 제목만 몰라. 얘네들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똑같은 실험을 명동에서 해요. 명동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들려주려고 하니까요, 시민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나 이런 거 듣기는 싫어서 막 이러면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왜 듣지도 않고 도망을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시민들이 했던 말은요, 왠지 내가 들었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 지적 수준이 떨어져 보일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서양음악이잖아요. 서양음악을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자, 그럼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쫙 불러보면서 정말 오늘 정말 뭐 용감한 분 한 분 봤잖아요. 진짜 학습의 애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앞자리를 다 앉으셨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딱 뵙기에도 벌써 토종 한국인 같아요. 맞죠? 토종 한국인 맞죠? 맞아. 외국인 근로자 아니죠? 그럼요. 혹시 조상도 그러면 대대손손.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부터요, 딱 90년 전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판소리 하나 들려드릴 텐데, 그거 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우리나라 국악도 잘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관심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서양의 음악과 서양의 미술은 내 지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 이런 거엔 관심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되겠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부터 듣고 관심이 생기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클래식의 입문의 첫 걸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들어봤던 이런 명곡들을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시죠? 우리 저기 사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한번 쉬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 저 딱 보니까 어때요? 예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아니 근데 대표님 이거 내가 쉬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죠? 좀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힘드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요, 괜찮으시다면 이거를 쭉 들려드리고 일찍 끝내드릴게요. 늦게 끝나면 저분 탓이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다 들어봤던 이런 곡들을 지금부터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원래 제가
이 클래식 음악 강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10주 아니면 10달 뭐 이렇게 해서 세트로 묶어가지고요. 1월에는 무슨 가수, 1월에는 무슨 작곡가 뭐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역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가죠. 그래야지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잘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2시간 특강에 뭐 이게 역사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감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요, 역사를 알아야지 음악을 잘 취미로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서양 음악은. 제가 미술 강의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저 이렇게 불러주셨던 담당자분은 저랑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이뻤을 때요. 예, 되게 이뻤었어요, 제가. 예, 저기 지금 전지현이라고 되게 어거지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옛날에는 정말 전지현 뺨쳤어요. 아니 우리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뵙겠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 안면도에서 뵈셨다. 격포 아니었습니까 우리? 번산 격포? 아무튼 거기였어요. 그래갖고 바닷가에서 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아유 많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했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미술도 강의를 해요. 명화도 강의를 하는데 명화에는 절대 저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화라고 하는 건요,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조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서양의 음악은 아주 쉬워요. 서양의 음악은 이 전의 음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세음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중세음악은 딱 하나예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음악은 제단에 바쳤던 성스러운 성가였어요. 근데 이 성가가 요 시대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 시대부터가 그래서 서양 음악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요거 맞추시는 분 뭘까요? 무슨 시대일까요?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네, 바로크 시대예요. 바로크. 역시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이 바로크 시대는요, 여러분 여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길 이렇게 지나가다가 침 이렇게 찍찍 뱉고 이런 18 뭐 이러면 시베리아 벌판에 디즈니랜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우리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이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기 되게 대표님이 아주 소심하게 싸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싸가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크라는 뜻은 이런 싸가지, 격떨어지는 쓸데없는 타락된 노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에는 제단에 바쳤던 성스러운 음악이 귀족들이 놀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곡, 타락된 곡, 이게 바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크는 쓰레기 같은 곡, 싸가지 없는 곡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싸가지 없고 그리고 격떨어지는 이 곡을 만들었던 3명의 작곡가가 있죠. 왜 이게 여기에 또 나오죠? 네, 앞으로 돌렸나 보다 내가. 네, 3명의 작곡가가 있어요. 자, 그 3명의 작곡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첫 번째 작곡가가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혹시 아세요? 이름 혹시 누구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자, 그러면 왜 음악의 아빠라고 부르죠? 왜 음악의 아빠라고 불러요? 왜 음악의 아빠예요? 왜일까요? 왜? 잠시만요. 제가 1년이면 조선팔도를 다 다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투리는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강의자료만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주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회의를 해.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요, 이전에는 여러분 오선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선지가 없었다는 뜻은 음표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호로 음악을 만들죠. 근데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성가 보면 되게 단조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대부터 오선지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오선지 안에 음표가 발달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요게 5줄이 있어. 그리고 밑에 5줄이 있어. 밑에 도를 누르고 위에 미를 눌러요. 그러니까 미와 도를 동시에 눌러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화음이 발달이 돼요. 이거를 화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음악의 아버지, 화성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얘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얘를 음악의 엄마라고 해요. 음악의 엄마. 음악의 엄마 누구죠? 음악의 엄마? 음악의 엄마 누구예요? 음악의 엄마. 핸델이에요, 핸델. 자, 그러면 핸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둘이는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근데 한 명이 오선지를 만들고 음악의 기틀을 만드니까 이때부터 악기가 발전해요. 화음을 누르려니까 악기들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핸델은 악기별로 묶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합주곡, 이거는 소나타곡, 이렇게 곡의 장르를 세분화시키면서 프로세스화를 시켰죠. 그래서 음악의 엄마와 아빠가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네치아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빨강머리 신부님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로 비발디죠. 비발디. 여기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는 비발디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가봤죠? 콘도. 그죠? 우리는 음악은 몰라. 음악은 몰라도 콘도는 가봤어. 고 비발디예요. 고 비발디. 맞아요. 고 비발디. 이 세 사람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거장입니다. 자, 근데 바로크 시대는 제가 듣는 걸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아직 화성이 발달이 안 돼요. 화음이 발달이 안 돼서 상당히 지루해요. 그래서 졸려요. 여러분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이 바흐의 곡을 5분만 들으면 바로 잘 수 있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정도로 아주 지루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취미를 붙이시는 분은 바로크 시대의 곡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취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 음악을 듣게 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크 시대의 곡 한 곡도 안 들어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한 곡만 들어볼게요. 이 곡은 바로 아리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리아는요, 아리아의 뜻이 있어요. 밤에 영혼을 달래는 곡, 영혼을 달래주는 곡이에요. 자, 그런데 한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늘 평화가 깨지고 불행이 다가와요. 국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우라. 근데 이 청년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사제예요. 평화를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의 가슴에 창을 꽂고 죽음을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난리 전쟁통에 비정하게도 자신의 직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에게 이런 악의 구렁텅이 같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나 징용은 나가야 된대요. 청년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목숨을 버릴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버릴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상황을 회피해야겠다. 비겁하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도망은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갖고 갈까를 두리번거리다가 벽장에 걸려있는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하죠. 그래, 저거 하나 메고 가다가 전쟁통에 평화를 선물해주든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악기 하나 팔면 큰 돈을 마련할 거야. 그 마음에 바이올린을 등에 메고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을 타고 오는 이 전사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 이 청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붙잡히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선고가 떨어져요. 나라를 배신한 놈, 나라를 배신한 놈은 목을 잘라서 성벽에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고의 시간은 내일 아침 10시. 10시면 내 목이 달아나요. 오늘 이 밤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밤, 청년은 간수에게 청을 하나 올려요. 내가 가지고 온 바이올린을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밤, 나를 위해 영혼을 달래는 아리아를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간수는 그 청년의 눈빛을 바라보다가요, 바이올린을 넘겨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바이올린의 케이스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뛰고 달리는 동안 이 예민하기로 유명한 바이올린의 4개의 줄 중에 3개가 끊어지고 없어요. 한 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줄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자신의 목숨줄 같아요. 청년은 그 자신의 목숨줄 같은 그 한 줄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주를 시작하려니까 더 슬퍼요. 왜냐면 그 남아있는 줄은 4개의 줄 중에 가장 낮은 선인 G선만 남았거든요. 그 한 줄로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아리아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곡에 이런 사연이 있다니. 여러분, 저는요 이 곡을 들을 때 언제 듣냐면 강사들은 저 한 2년 쉬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지옥